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 명령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G11 초청으로 세계 리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입법과 예산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기틀을 세워야 합니다. K-방역에 이어 국민들께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K-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국민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란 이름으로 법이 무시되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딴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입니다.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길에 미래통합당이 함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경기를 보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선도형 민생 추경입니다. 지금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국난 상황입니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규모 추경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특징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차 민생 추경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백신이자 빠르고 강력하게 경제를 회복시킬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3차 민생 추경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견인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추경의 생명인 속도와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과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 재정 대책이 경제 충격을 완충시켜 주었습니다. 1차 추경은 편성 2달 만에 90%를 집행했고 2차 추경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5월 말 기준 92%가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러한 1,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습니다. 이번 3차 민생 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이번 3차 민생 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되어야만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가 반등되어야 위기의 터널을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민생 추경은 6월 중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에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고 강력한 재정 투입이 절실합니다.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정치 현안 발언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3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3차 추경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제 대침체의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 3천억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미중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처 방식도 기존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3차 추경의 사업 내역 전반을 꼼꼼하게 여러 차례 협의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위기 기업 및 일자리 지원 금융에 5조 원, 두 번째 고용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세 번째 한국판 뉴딜과 K 방역 산업 육성에 등에 11조 3천억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조속한 위기 탈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차 추경 변성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는 확장적, 적극적 재정을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을 반영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 초중반인 43.5%입니다. 재정 수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임무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호흡과 안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드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2분기와 3분기를 경제의 신속한 회복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오늘 중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이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경제 회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하도록 정책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락복국을 위한 골든타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끔 미래통합당의 조건 없는 추경 처리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내걸었던 전략물품 수출 관리, 조직, 인력 확충 등의 사유들이 그동안 모두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전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과 통상규범에 따른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매우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일본의 어리석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정은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은 아직 유효합니다.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일본의 무도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진 지 1년이 됩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핵심 품목, 기술 자립 및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3대 핵심 품목의 경우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및 수입 대체선 확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습니다. 기타 중요 품목들도 대일 의존도 축소 및 자체 공급 기반 강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핵심 전략 기술 개발, 특히 선도 기업 육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의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직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방역은 물론 핵심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 합의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타결 지연으로 그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을 중심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게 올해 연말까지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타결되면 사후에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사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 속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한숨을 돌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권 보호 및 생계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원내 선임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원내 선임 부대표 전재수입니다. 어제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오전 0시까지입니다. 전쟁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막대한 이익을 쌓아 올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참 잘한 결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적절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피해자 성소로 확정한 2018년 이후 배상 관련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으라는 압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관되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일본 정부에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배상하고 과거 역사를 제대로 사죄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형제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삼권 분립의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한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어 엎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나 근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제 영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폭염 일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도 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여름이 될 것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폭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6월 5일입니다. 내일이면 어떤 정당이 일하는 정당인지, 어떤 정당이 법을 준수하는 정당인지, 어떤 정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정당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에 함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김혜재 원내부대표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6일째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은 정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절실합니다. 18년째 재정 무산이 되고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법치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개원을 하고 원 구성을 했을 때 법치의 존중과 상생 그리고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바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21대 국회 초선 의원 151명의 열정과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순리에 따라 여야가 함께 내일 개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코로나 국난과 경제 위기가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절박함을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IMF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GDP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꼼꼼하게 대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 염원과 일을 하려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일, 올곧이 국회의 몫입니다. 지역민들은 국회가 제발 싸우지 말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요구하셨고 저는 일로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수건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입니다. 2006년 과거사 정리법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1,131명의 인명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등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행 조치는 매우 부진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한을 풀지 못한 채 한 사람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급하고 절박합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부대표 이용빈입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과 보건복지 분야 복수 차관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K방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도약이라 기대됩니다. 코로나 상시화, 장기화에 따라 안전한 일상을 확보해 가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생활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의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챌린지처럼 지금까지 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 기댔지만 계속 준전시 상황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현장을 지켰던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 환경, 부당 처우, 과중한 노동 강도와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 인력 등 관계자 모두에게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사태 대응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 인력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퇴직자 등을 활용해서 대체 인력 풀 확보 방안도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일상으로 침투한 코로나에 맞서서 감염병 대응 주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할 것입니다. 아파도 누군가는 쉴 수 없는 현실을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는 현실로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일자리와 생계 불안이 큽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들에게 상병수당제, 유급병가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이 됐습니다. 안전한 의료체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갑시다. 국민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20대와 달리 일하는 국회가 되어서 더 이상 사회의 빈틈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고 사회 안전망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좀